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독자씨에서 책 리뷰를 하게 된 이하린이라고 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이제 다양한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또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독자로서 개인적으로 책을 읽고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이런 것도 같이 공유하면서 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리뷰할 책은 바로 짠! 역사의 쓸모라는 책입니다. 역사라는 말이 들어가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 책은 2019년도에 출판이 되었고 다산초당이라는 출판사에서 출판이 된 책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정말 유명한 역사 선생님이신 최태성 선생님께서 이 책을 지으셨습니다. 최태성 선생님은 이제 한국사를 공부해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단순하게 역사를 연도나 인물 사건으로 나눠서 분류해 놓은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고 또 얻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현재에서 역사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는지까지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선생님의 역사에 대한 열정과 역사를 공부하는 분들에게 어떤 걸 전달하고 싶은지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책이어서 너무 좋고 그래서 처음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책의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짜잔! 사실 저작권 때문에 이렇게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고 선생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또 저는 또 그에 대해서 독자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책을 읽을 때 항상 머릿말이나 작가의 말, 들어가는 말 이런 걸 꼭 읽고 읽는 편이에요. 이 작가가 이 책을 통해서 어떤 걸 말하고 싶은지 혹은 작가의 사상이 어떤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읽고 들어가는 편이고 들어가는 글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역사는 삶의 해설서와 같습니다. 문제집을 풀다가 도저히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해설을 찾아봅니다. 해설서를 보면 문제를 붙잡고 끙끙댈 때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해결의 실마리를 순식간에 발견할 수 있지요. 라는 단락이 있습니다. 저는 역사는 내 삶의 해설서다?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회사나 기업이나 뭐든지 다 통계가 있고 데이터가 있고 매뉴얼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그냥 처음부터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동안의 경험들을 쌓고 모아서 이렇게 데이터화를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역사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엄청 방대한 데이터인 거예요.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 할 그런 삶의 방대한 데이터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역사를 그냥 단순히 외워야 되는 거 혹은 그냥 우리나라의 역사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지 상식이잖아? 이런 거보다는 진짜 역사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본질을 느끼게 해준 구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역사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자산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총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제가 이거를 다 리뷰할 수는 없으니까 이 중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이나 혹은 여러분께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인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삶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맞는 것 같지 않나요? 대학을 어디 가지? 취직을 어디로 하지? 이런 큰 선택뿐만 아니라 당장 식당에 가서 메뉴 어떤 거 선택하지? 혹은 버스를 타고 갈까? 택시를 타고 갈까? 이런 진짜 일상의 사소한 것도 다 모든 선택을 해야 해요. 저희의 시간과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거기서 우리는 이제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죠. 진짜 어려운 게 이 선택에는 정답이 없어요. 이때 이 최태성 저자님께서는 역사를 이 삶의 선택에서 참고했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세요.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사 속에서 위인으로 평가받는 사람들은 정상에서 배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날 줄 알고 잘 내려온 사람들이지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내려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나의 존재, 나의 격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저도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만약에 내가 진짜 나중에 부와 명예와 뭐 권력을 내가 원하는, 내 인생에서 원하는 만큼 다 얻었을 때 그 이후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을 자주 해봤거든요. 내려오는 게 정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독자님들도 쉽지는 않겠지만 정상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의 많은 박수를 받고 그리고 멋있게 내려오는 것도 빛나는 인생일 것 같습니다. 요즘 MZ세대라는 말이 되게 많이 돌고 있잖아요. MZ세대, 기성세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속에서 나름의 세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MZ세대는 산업화 이후에 9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어가지고 독재 정권이나 혹은 6.25 전쟁, 일제강점기를 직접 겪은 세대는 아니에요. 오로지 이렇게 학교에서 역사책으로 배운 세대들이기 때문에 물론 너무 감사하고 그때 우리나라가 너무 힘들었고 이런 건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직접 겪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와닿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60, 70대 분들이나 혹은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이제 산업화를 겪으셨고 더 위에 분들은 이제 전쟁을 겪으신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우리가 이 나라를 어떻게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요즘 애들은 이걸 모르고 너무 속편하게 사는 거 아닌가. 보편할 순 없지만 그런 말을 굉장히 저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이제 얼마 전에 일어난 큰 사건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 시위를 할 당시에 이제 태극기 부대라고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옹호하는 그런 집단이 있었는데 그 집단을 보면은 연령대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MZ세대에는 위법을 한 대통령을 어떻게 옹호할 수가 있지? 이런 의견이 되게 많았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그런 상황을 지금 당장의 시선으로 보기보다는 이 분들이 어떤 세대를 겪어왔는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으세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역사를 공부하는 많은 이유 중 하나는 내 옆에 있는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태극기를 들고 나오는 걸까? 독재 정권으로 돌아가자는 거야? 라고 단정하기 전에 그들이 살아온 삶의 시간을 상상해보고 이해한다면 세대 갈등을 넘어 혐오로 번지는 것만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라는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할 때 혹은 미국 국기를 흔들며 찬미구호를 외칠 때 일부 젊은 사람들은 경악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박정희라는 지도자와 미국이라는 우방은 소위 빨갱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주는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이 두 축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세계에 자신도 속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젊은 세대가 박정희 대통령을 부정하고 우방국 미국도 부정해요. 그들은 마치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되게 좀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막 색깔을 띠고 있진 않거든요. 근데 그냥 진짜 사람 대 사람으로 내가 만약에 그 시대의 사람이었고 내가 만약 그 시대를 겪었다면 나도 조금은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대목인데 특히 여기 그들은 마치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이 부분이 정말 뭔가 마음이 아팠어요. 이 한 문장에 당시 그분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지켜냈는지가 너무 잘 담겨 있어서 이걸 읽고 나니까 함부로 옳다 그르다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분들의 삶을 제가 직접 겪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은 소제목이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여야 한다요. 너무 뭔가 로맨틱하지 않나요? 저는 항상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단 한 번도 동사를 대답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나는 뭐가 되고 싶어. 그냥 직업적으로, 진로적으로. 난 어디 취직하고 싶어. 그냥 이거죠. 진짜 꿈은 그냥 직장. 이렇게만 항상 생각을 해왔었는데 뭔가 이걸 보니까 되게 로맨틱하다고 생각했어요. 안 그런가요? 제가 너무 감성적인가요?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이거 보면서 막 적었어요. 제가 책을 읽으면 독후감을 쓰거든요. 내 꿈은 진짜 뭘까? 내가 진짜 나중에 뭘 하고 싶을까? 왜 항상 나는 꿈을 명사로만 생각을 했을까? 하면서 동사로 되게 적어본 습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난 소방관이 될 거야. 난 간호사 될 거야. 이거보다는 나는 어떠어떠한 신념을 가진 어떠어떠한 일을 하는 소방관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저는 꼭 그런 직업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꿈이. 직업은 그냥 내 꿈을 위한 수단이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저한테 한 얘기예요. 저도 그러고 싶어서. 박상진 독립운동가를 책에서 언급을 하시거든요. 박상진 독립운동가께서는 판사셨어요. 명예와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위였고 특히 이때는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였기 때문에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일본한테 조금 유리한 재판을 해주고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책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박상진이 판사를 꿈꾼 사람이라면 그런 판단을 내리지 못했을 거예요. 판사라는 꿈을 드디어 이룬 셈인데 그걸 내던지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하지만 박상진의 꿈은 판사가 아니었어요. 그의 꿈은 명사가 아니었습니다. 법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 늘 당하고만 사는 평범한 이에게 도움을 주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려고 판사가 된 겁니다. 그게 그의 꿈이었어요. 명사가 아닌 동사의 꿈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라는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진짜 꿈이었으니까요. 그 꿈을 향해 나아간 것뿐입니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너무 리뷰를 감성적으로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난 판사가 돼야겠다. 이게 아니라 판사가 되는 그 이유. 법에 대해 잘 모르고 당하고 산 그런 평범한 이에게 정의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어서 판사가 된 거였기 때문에 그런 동사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된 판사의 자리도 내치고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독립운동가로 떠나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뭘 포기하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내가 이걸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미련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내가 이만큼 이루었는데 이걸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나의 그동안 시간과 노력들을 다 태워버리는 기분이기 때문에 저도 그게 되게 쉽지 않은데 정말 나만의 꿈과 목표가 뚜렷하다면 이런 포기도 해야 할 줄 아는구나,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고 저도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동사로 생각해보고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마지막 소제목 읽어드릴게요. 각자의 삶에는 자신만의 궤적이 필요하다. 일단 읽어드릴게요. 누군가와 비교하는 순간부터 인생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게 많으면 남과 비교도 안 하고 자긍심이 생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며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굳게 먹고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비교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현대사회에서 이 경쟁사회에서 남하고 비교를 안 하고 산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인 것 같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나의 가치를 뚜렷하게 정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걸 잘 파악해서 나만의 기준을 만들고 어제 나보다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래가 새를 보면서 갈매기를 보면서 나는 왜 못 날까 이러는 거 봤어요? 물론 말은 못하지만 그러진 않잖아요. 대신 새는 헤엄을 못 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다 각자의 삶이 있는 거고 각자의 재능이 있는 거고 내가 잘하는 분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략적인 리뷰를 마쳐봤는데요. 정말 추천드려요. 이 책. 결론이에요. 이 책 정말 추천드리고 역사를 특히 공부하신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역사를 공부하고 이 책을 읽으면 더 와닿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책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도 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책을 너무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책이어가지고 항상 친구들한테 생일 때도 이 책 선물하고 막 그러거든요. 누가 생일에 책 선물 받고 싶겠어요. 근데 저는 그냥 꿋꿋이 선물해요. 막. 제가 느끼는 점이 여러분께도 조금이나마 전달이 되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도 더 좋은 책을
네, 들고 올게요. 지금까지 독자씨의 북튜브 할인이었습니다.